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어셈블리 실습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무브 명령어와 LEA 명령어를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간단한 그 산술연산자 역할을 하는 그 어셈블리어들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 대표적인 명령어인 덧셈과 뺄셈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즈, 디크리즈 하는 거 이게 뭐죠? 증가, 감소겠죠? 요 네 개의 어셈블리어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제는 스택의 주소값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sum.exe라는 네, 제가 수업에 올려드린 예제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예제들은 제가 지금 아마 비교를 해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주소값이 다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소값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이건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실행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명령어는 뭐죠? 네, EAX에다가 네,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EBX에다가는 네, 3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EAX를 두 번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EBX는 하나 감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뭔가 변화되는 값, 이게 만약에 increase EAX 그러면 EAX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decrease EBX 하면 EBX 값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예, 변동이 된 값 자체를 가지고 덧셈도 해보고 뺄셈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덧셈과 뺄셈의 결과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네, 똑같아요. EAX에다가 기존의 EAX 값에다가 EBX의 값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AX 값에다가 네, EAX에다가 빼기 3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요. 이미니티 디버거로 가셔서 네, 원하는 코드줄을 바꾸신 다음에 한번 작업을 쭉 해보시고 지금 강의록에 보면 빈칸으로 다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절대 강의 미리 듣지 마시고 네, 강의록에다 빈칸을 다 채운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나요? 네, 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걸 한번 네, 이미니티 디버거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네, EAX가 무슨 값이 들어있든지 간에 다 0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수행을 하게 되면 EBX의 값은 00000003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EAX 값이에요. 인크리지먼트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EAX 값이 바뀔 거고요. EAX가 끝자리가 0이었는데 얘가 1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크리지먼트를 EAX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는 또 얘도 어떻게 바뀔까요? 네, EAX에 해당하는 값이 끝자리가 1이 아니라 당연히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럴 거면 그냥 add EAX, 2 하면 되지. 뭐예요? 인크리지먼트 두 번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네, add EAX, 2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두 줄이나 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썼을 때 실제 어셈블리 코드는 이렇지만 실제 메모리상의 세팅은 요 16진수로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시면 move라는 명령어나 뭐 add, sub는 어때요? 좀 길어요. 근데 increasement는 굉장히 짧죠. 높처럼 90 이렇게 굉장히 짧게 나와요. 네. decreasemen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속도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길면 네, 힘든 거고요. 파라멘터가 많아도 복잡한 건데 인크리지먼트를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네,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dd 명령어 하나 수행하는 것보다 인크리지먼트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심지어 add 100 더하는 것보다 인크리지먼트 100번 하는 게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자체의 특성이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코딩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읽기는 편하지만 기계가 수행할 때는 훨씬 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짰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처리 속도가.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의 변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줄 디크리지먼트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디크리지먼트를 하면 당연히 어디가 바뀔까요? 네, EBX가 바뀌겠죠. 네, EBX의 값이 네, 원래는 3이었는데 네, 2로 바뀌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라인을 수행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EAX와 EBX를 더해서 EAX가 바뀌니까, EAX 값이 바뀌겠죠? 그 전에 값을 보니까 EAX에 2가 들어가 있고요. EBX에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네, 4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라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라인은 지금 뺄셈을 하는 거죠. 네, 뺄셈을 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EAX에서 3을 뺐으니까 EAX 값이 지금 얼마예요? 4였죠? 그러니까 얘 3을 빼면 당연히 얘는 1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실행을 하면서 이 레지스터 값을 확인을 하면서 어셈블리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많이 봤던 뭐 이런 산술 명령어 말고 또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콜과 리턴 값이었어요. 자, 이미니티 디버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보다 여기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콜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지금은 약간 스크롤해서 보게 되면 뭐 리턴이나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콜이나 결국은 리턴이라는 거는 어떤 걸 호출하고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냥 순차 실행보다는 콜하면 거기로 이제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콜하고 나서 00401000이 있다. 그럼 당연히 00401000인 주소대로 얘가 네, 점프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이제 할 거고요. 리턴을 만나면 방금 콜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이제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찾아야 돼요. 예, 이제까지는 뭐 말로는 굉장히 교수님이 쉽게 찾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 해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어렵게 약간 해보면 나중에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조금 더 이제 깨달음의 기쁨이 있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버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이 이미니티 디버거를 굉장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이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 작성한 코드 또는 이제 지금 예제로 올라가는 sum.exe에서 그 메인 함수를 찾는 걸 잠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단축키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스텝 오버 하는 거는 F8키였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스텝 인투는 F7키였어요. 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는 컨트롤 F2 리스타트 명령어였고요. 네, 그 다음에 F9가 하나 더 있어요. F9는 이제 실행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명령어예요. 네, 원하는 지점에서 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톡을 나오거든요. 이게 단축키가 F2예요. F2도 기억하시면 좋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걸어 놓으면 네, 거기가 이제 우리 디버깅 할 때랑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멈춰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요한 지점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 저희가 뭐 F7이나 8을 여러 번 안 눌러도 F9를 누르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F9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sum.exe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디버그 창, 그러니까 실행창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버그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인투, 스텝 오버라는 메뉴가 아예 있고요. 그 다음에 런이라는 메뉴, 리스타트도 있고요. 네, 런이라는 메뉴, 이게 뭐냐면 그냥 끝까지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F9인데 그냥 런을 누르셔도 되고 F9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F9키를 한번 자, 잘 동작이 안 되면 그냥 런 명령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소가 좀 약간 00이 아니라 막 7777로 바뀌고 뒤에 이제 키장 창에 썸하고 마이너스 결과 16과 2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 메인 지나서 다 탈출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F2를 눌러서 리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타트로 해서 다시 한번 디버깅 창을 여기다가 띄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F8키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코라는 지점에서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톡을 누르셔도 되고요. F2 키를 누르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브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컨트롤 F2를 누르시면 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창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F8키를 3번 눌러야 콜로 갔죠.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디버그에서 런을 해버리면 바로 점프해서 얘로 가버려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가 그만큼 강력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쓰실 수 있냐면 대충 스크롤만 해도 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네, 이제 대충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메인인지 알거든요. 그럼 메인에다가 아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되니까 좀 주요한 데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스텝 인트로 F7로 들어갈게요. 자, 스텝 인트로 들어갔더니 왠지 이거는 메인 함수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 대입하고 프린트F만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무념무상 F8키를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무브도 있기는 한데 XY 값 세팅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콜도 있는데 여기에 뭔가 돌아와서 하는 게 없어서 그냥 얘는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눈치를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창들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만약 코드가 안 보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석창입니다. 여기는 실제 어셈블리 코드가 저장되는 헥사값이 저장되는 창이었고요. 얘를 약간 줄이고 주석창을 약간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8로 계속 진행을 하면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 엑시트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쯤이 거의 메인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90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스텝 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얘도 메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F8키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 들어가면 또 홀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쓰잘데기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보셔야 돼요. 운 좋게 저희는 좀 빨리 빠져나왔네요. 그쵸? 아까 요거 엑시트 프로세서 보셨던 그 화면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금 여기에 요 부분이 아마 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냥 걸어 보일게요. 걸고 이 상태에서 다시 F7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7로 들어가면 짜자잔 어때요? 네, 여기에 주석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프린트F문 있고 메인 함수겠구나. 그러면 썸 함수, 마이너스 함수, 서브루틴 어디 있을까? 네, 마우스로 살짝 스크롤 해보면 위에 나와요. add, 서브 보이시죠? 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행창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8키로 누르시면 됩니다. F8 누르면 진행이 쭉쭉쭉쭉 되고 지금 보시면 요게 F9, 그러니까 여기 이제 9X9를 넣으라는 얘기고 이게 Y에다가 7을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 가면 여기서 콜이 나올 거예요. 이 콜은 뭘까요? 아마도 썸 함수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F7을 누르시면 들어갈 거예요. 썸 함수로 F7. 그럼 위로 가요. 그리고 나서 F8키로 쭉 내려오면 뭐 무브하고 애드하고 왠지 이 순간 덧셈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지금 이제 9랑 7을 더한 값 16이 이제 세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함수를 만나겠죠?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 코드로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를 딱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F8키로 지나가면 이렇게 썸 16이라고 출력이 돼요. 자, 계속 F8로 진행을 해볼게요. F8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는 뭘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함수겠죠. F7로 가면 되고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가셔도 스텝 오버를 해도 이 함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할게요. F8로 계속 누르면서 가서 오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이 순간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프로그램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 어셈블리 코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으로 가고 리턴까지 하고 메인이 끝나고 나서야 완전히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메모리 닫고 커널 닫고 프로세서 끝내는 거 다 하고 나서 최종 종료까지가 끝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코드 패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x에다가는 우리가 몇세 값을 넣었어요? 9의 값을 넣고 y에다가는 7을 넣어서 16하고 그 다음에 2를 출력을 했어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어요. 바꿔볼 수.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냐? 네. 자, 컨트롤 F2를 눌러서 재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마치 해커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9고 Y가 7이잖아요. 근데 Y를 그냥 7이 아니라 5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스로 가서 다시 Y 값을 수정을 한 다음에 리컴파일을 해서 sum.exe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저희는 필요 없어요. exe만 있으면 우리는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코드 패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F8, F7을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F9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썸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7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썸이 14, 마이너스가 4로 나와요. 왜냐면 지금 Y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Y값이 7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거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건 이제 저희가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거를 저희가 콜하고 리턴하는 걸 한번 강의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메인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메인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게 sum 함수입니다. 제가 캡처만 좀 따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쭉 수행을 하다가 쭉 얘가 수행이 되다가 콜이라는 걸 만날 거예요. 콜이라는 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00401350이라는 걸 만나면 해당하는 지점으로 가요. 이게 이제 sum 함수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푸시부터 리턴까지 쭉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리턴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겠죠. 콜 다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콜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쭉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콜을 만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텝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함수를 다 수행을 해서 리턴까지 가요. 리턴을 만나는 순간 다시 그 다음 줄에 해당하는 004013B2 라인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스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서브루틴이지만 실제 그 서브루틴 함수를 다 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과 리턴 명령어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이제는 그 연산자 몇 개를 조금 더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XOR, Exclusive OR죠? Exclusive OR는 뭐였어요, 여러분?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고 다를 때만 1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음에 코드 역시 아무데나 집어넣으셔도 돼요. 실행하는 라인 아무데나. 그래서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다음에 지금 이제 6번째 되는 코드 라인을 한번 명령어 라인에 넣어보시고요. F8키로 실행을 하셔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빈칸을 한번 채워놓고 나서 여러분들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이 다 끝나셨나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위에는 쉽죠? 위에 두 줄은 EAX 레지스터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BX 레지스터가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익스클루시브 OR 자체가 뭐예요? 비트 연산이라고 그랬죠?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자리만 표현하면 0001이 들어갈 거고 얘는 0010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익스클루시브 OR한 걸 어디다 저장해요? EAX 레지스터에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브에서 EBX에다가 3을 한번 넣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1, 2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 라인 EBX에다가는 3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0, 0, 1, 1로 들어가겠죠? 자, 한번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을 수행하면 EAX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자, 2번을 수행을 하면 EBX의 값은 2로 세팅이 돼요. 자, 3번을 수행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는데 자, 000001하고 000010을 익스클루시브 OR하면 어떻게 돼요? 0011이 되죠. 다를 때만 1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값이 어떻게 3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EBX에다가 3을 넣었어요. EBX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EBX에다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0011이 되겠죠?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OR EAX가 지금 11이죠? 이 순간 이제 EAX 값은 11로 이제 세팅이 돼 있을 테니까 11하고 11을 익스클루시브 OR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네. 빵빵빵빵이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두 개가 같으니까 그냥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EX 값은 00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같은 값을 익스클루시브 OR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값을? 네, 그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셈블리 코드를 보면 가끔 익스클루시브 OR하고 EAX 어디도 익스클루시브 OR 가면 뭐 ECX 이런 걸 많이 봐요. 이게 뭘까요? 네, EAX 값을 0으로 만들고 ECX를 0으로 다 세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어셈블리 명령을 할 수 있죠. move 명령어 써서 EAX에다가 0을 넣거나 또는 move에서 ECX에다가 0을 넣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익스클루시브 OR를 쓰는 이유는 네, 아까랑 똑같아요. 인크리지먼트처럼. 이 익스클루시브 OR가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move를 하느니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에다가 0을 집어넣지만 어셈블리 코드는 그럴 바에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고 명령어 라인도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에 왠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연산자긴 하지만요. OR와 AND도 있습니다. OR는 어떻게 되죠? 네, 두 개가 이제 값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AND는 둘 다 1이어야지 1로 세팅이 되는 거.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요거 알기로는 덧셈, 곱셈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죠. 자, 여기도 총 6개의 라인이에요. 이 6개의 라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코딩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패치가 디셈블리 코드 바꾸는 거는 더블 클릭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move EAX에다가 0을 넣는 거예요. 숫자 0을 넣으려고 02 그러니까 이제 16진수로 02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디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move EAX, 2 이렇게 쭉 넣으면 에러가 나요. 이게 이제 레지스터나 어떤 그 저장 장소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면은 결국 얘가 무슨 얘기죠? 16진수란 얘기예요. 16진수 A 이상의 경우, A 이상의 숫자는 상관없어요. 7이나 9 아까 했던 뭐 0, 1, 2, 3, 4, 5, 6, 7, 8, 9는 상관없는데 이제 A가 넘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0X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EAX 하고 나서 숫자 0, X 그 다음에 알파벳 E 이렇게 넣어주셔야지만 16진수로 제대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E랑 A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C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만 주의해서 한번 넣어보시고, 네, 아래에 이제 강의록에 있는 빈칸을 다 채우신 다음에, 네,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자, 우선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16진수가 0x2, 0xa, 0xc 총 3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x2의 경우는 이진수 기준으로 11110이고요. 그 다음에 0xa의 경우는 1010이고 0xc의 경우는 1100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AND OR 연산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레지스터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 10진수 또는 16진수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면 계산기, 공학 계산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진수 표 하나 저희 강의록에 있는 거 출력해서 옆에서 보셔도 돼요. 예,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EAX에 들어가는 값을 보면 0000 끝자리 2로 들어가집니다. 실제 2로 들어가지만 이진수로는 11110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EBX에다가 A를 세팅하게 되면 얘는 끝자리 1010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화면상에는 A로 보일 뿐이지 요 각각이 다 4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O와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AX와 EBX 값이 지금 현재 A2인데 A2를 5와 연산을 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니까 네, 요거에 대한 5와 연산의 결과는 네, 그냥 1, 1, 1, 0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 1이면 다 1이니까. 그러면 결국 EAX에 2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이유가 없죠. 예, 그냥 바뀌지만 실제 레지스터 상에는 변화가 없이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네, EAX는 네, 그대로 이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블 한번 수행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EBX에다가 C값을 넣었어요. EBX에 C값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AND 연산을 했어요. EAX 값이 지금 현재 11105로 되어 있죠. 요 두 개의 값을 네, AND 연산을 하면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1일 때만 네, 1이 되는 거니까 1100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EAX의 값은 똑같이 EBX랑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0000C로 예, 값이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랑 AND 연산도 네, 이런 식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산술 연산이나 BT 연산 아주 간단한 것들, 뭐 대입 연산자 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코딩에서는 비교죠. 비교해서 뭔가 점프하고 분기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명령어 중에 하나가 CMP와 J2가 있었습니다. 자, CMP는 일종의 비교예요. 예, 이 값이 같냐, 뭐 크냐, 작냐라는 걸 비교를 하는 거죠. 예, 단순히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J2가 있었고 뭐 JB도 있고 JA도 있었죠. 뭐 JNE도 있었고요. 이게 뭐냐요? 같을 경우에 점프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한번 샘플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코드 주소가 있죠? 네, 주소 값이 있는 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점프해서 가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주소 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주소랑 여기 번지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제2의 다다음 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코딩을 하실 때 요 값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브도 배웠고 저희가 INC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CMP랑 J2만 그냥 개념만 배우고 실행은 안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여러분 직접 코딩 해보시고 EAX 결과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역추적을 해보세요.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해보시고 강의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실습하셨죠? 네. 자, 이제 한번 요 결과를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번 라인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을 실행을 하면, 네, EAX 값이 이제 3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EBX의 값이 5로 세팅이 될 겁니다. 자, 인크리지먼트를 두 번 수행을 하니까, 네, EAX 값이 3이었던 게 4로 한번 늘어나고요. 5로 한번 늘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을 실행할 때는 네, 레지스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제 플래그만 바뀔 겁니다. 컴페어를 해서 EAX랑 그 다음에 EBX를 비교를 했어요. 자, 얘는 뭐죠? 같죠? 네, 같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개가 같은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으면 401295로 가라고 그랬어요. 401295는 여기입니다. 다다음 줄이에요. 그럼 다다음 줄로 가면 EAX에 무슨 값을 넣어요? 네, 7의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네, 이 점프를 수행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먼저 수행해요. 그러면 EAX가 6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그 다음 줄도 수행하니까 결국은 7로 바뀌겠지만 분기를 하는 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위한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EAX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요? 6이 아니라 7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7의 값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뭐 EAX를 우리가 만약에 2로 수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7번 라인을 딱 수행, 그러니까 제2 라인을 수행하고 나서 7번으로 들어가는 지점, 그러니까 즉 6을 수행하고 나면 EAX 값에 뭐가 저장이 될까? 이제 그리고 하고 나서 7을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이 저장이 되겠죠. 6이. 네, 그렇죠? 여기 2라면 6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비교문하고 점프문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어떠세요? 네, 이제 약간 어안이 벙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뭐 C 언어나 막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죠? 네,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했던 예제들은 훨씬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네, 우리가 이제 응용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응용 실습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해요.
100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최종값을 어디에 저장을 하냐? EAX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 거예요. 아마 시연으로 짜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뭐 포문이나 뭐 if문이나 이런 거 써서 굉장히 빨리 짜겠지만 아마 이거 어셈블리로 짜라 그러면 이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가급적 네, 구글링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네, 직접 고민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의록만으로도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이 반복문을 하는 거에 대한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네, 반복문은 뭐가 있냐면 룹이라는 반복문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포문을 하면 반복을 얼마만큼 해야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네, ECX 레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네, ECX 레지스터를 쓴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초기값 설정하고 우리 시연을 짜듯이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 응용실습 활동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진행하면서 그날 수업 시간에는 응용실습을 다 마무리하고 과제까지 올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어려운 강의였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습하고 또 실습하고 디버거 계속 리스타트 하셔서 한 예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